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 의과대학 입시 결과와 경쟁률 2023학년도의 전형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3개 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자, 가톨릭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 특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상승한 대학이 바로 가톨릭대학교죠. 가톨릭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전형이 이원화되어지고 또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기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어지지 않았나 라고 해서 이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사실은 거의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학교. 하지만 2023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의예과 5명을 선발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울산대학교도 사실 전형 변화가 거의 없는 학교거든요. 그쵸? 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거고, 수시 이원 인원에서도 보면 울산대학교는 사실 수시 이원 인원이 거의 없는 학교. 울산대와 대부분 고려대학교를 비교하게 되어질 때 보면 고려대는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이 좀 있는 편에 해당되지만 울산대는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이 사실상 별로 없는데 올해 이제 3명 정도가 2월이 됐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항상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대학인데 올해는 특히 9명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서 2월 인원을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2월 인원을 많이 발생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냐면,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같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동일한 날짜에 등록이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대학의 의도와 관계없이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결국은 대학의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의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동이 벌어지면서 미충원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톨릭대학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도 사실은 2022학년도에 입시의 변화가 컸었던 거죠.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인원 10명, 모집인원 변화 없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24명에서 25명, 모집인원 1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고, 전형의 방식도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은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과탐투의 선택 제한이 폐지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려면 과탐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는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 또는 투투를 조합하는 형태여야만 하고, 동일 분야의 1+1 응시할 경우에는 미응시한다 라고 하는 과탐투에 대한 선택 조항이 있었지만 2023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어졌다 라고 했고, 과탐2를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적합성과 우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과학2를 이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학습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물리 과목을 했거나 물투를 했다면 조금 더 학업이 대학에서 학업을 하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우수성, 준비 정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투과목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투과목을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낮아지고 또 투과목의 선택의 인원수가 많이 적어지죠. 왜냐하면 과탐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점수 차이가 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구과학의 표준점수가 74점, 생명과학의 표준점수가 72점 정도 나오면 일반 교과목의 표준점수의 만점이 68, 9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의과대학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서 생각하는 구조에서 굳이 투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투과목 선택 제한을 폐지했어야만 했는데, 근데 문제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10명 모집에 무려 400여 명 정도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40대 1의 경쟁률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학부모님이 이런 궁금증 말씀하셨거든요.
과탐 2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원에 몰리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수능 최저 합격률도 매우 높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최고 수준이거든요. 수능 최저 합격 기준도 높고 과탐 2과목 지정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과 100%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원에 몰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원이 몰렸죠. 이런 원서지원에 몰리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은 뭐냐면 전국에 많은 의과대학이 있고 많은 인원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전형에서 학생들을 뽑지만 막상 내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6개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경북대 원서를 쓰는 분은 카톨릭대로 올 수밖에 없고 전남대 원서 써도 카톨릭대로 올 수밖에 없고 순천향대나 충남대 충북대를 써도 카톨릭 대학교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카톨릭 대학교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누구나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대학은 사실은 매우 불리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리할 학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의 선택의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가 교과 성적의 우수성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카톨릭 대학교에 원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의 경쟁률과 입시의 결과가 2023학년도에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높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원서를 쓰게 될 때 경쟁률이 낮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동일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차별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 얼마이면서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 구간으로 들어가시면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어렵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경쟁 구간으로 들어갔었을 때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 대학교를 1.2x 정도의 교과 성적으로 원서 지원하면 틀림없이 1.0이나 1.1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대학교는 원서 지원이 불리한 학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방의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반드시 카톨릭 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동일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형의 변화는 크지 않고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2021, 22, 23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은 2022, 23년도로 가면서 큰 변화 없죠.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 학교장 추천 전형이 24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고 대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10명이 늘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21, 29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은 37명이고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의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40명 모집에 409명 정도 지원해서 10.23대 1의 경쟁률이었고, 자, 충원율은 57%,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의 평균은 1.16, 최저 점수이 2.03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정도 성적이 실제로는 2022학년도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도 2021학년도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그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처럼 범위가 확대되어지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1.26 정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점수는 1.16, 최저 점수는 아무리 낮아도 2점대 초반 정도에서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지역균형은 대부분 다 성적이 1.0x 또는 1.1x 정도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해마다 보면 이제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학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2023학년도에 전형 변화가 발생됐다. 그 전형의 변화가 논술 전형으로 5명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지 않고 의과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이 5명이 생긴 게 학생부 종합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모집 인원이 25명에서 20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25명 모집 인원이었을 때 이 인원 중에 9명이 정시로 이월이 되어진 걸 생각하면 정시에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수시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지도 않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입시에 커다란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논술 전형은 5명을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의 이후에 2과목 평균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적어도 한 2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2021, 22, 23학년도 쭉 가시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올해 2023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고 5명을 선발하고 학과 모집의 인원이 2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1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25명 모집일 때 경쟁률이 21대 1. 그러니까 대부분 경쟁률은 21대 1, 19대 1, 18대 1. 이 정도에서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충원율은 전년도에는 192% 그리고 2020년도에는 140% 정도였고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상위 대학이 연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교과성 중에 평균 성적이 1.1x였고요. 그 다음에 약 70% 성적이 1.3 정도 이렇게 보지만 성균관대학교 25명 모집 안에는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전형이 2개로 나눠져 있으면 흔히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 그렇죠?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선발 비율이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단일 전형에서 선발하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의 구분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처럼 이제 성균관대학교처럼 단일 전형에서 그냥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이 25명 안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TO와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활동 비율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보면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선발 비율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합격생의 성적이 보면 내신 성적이 1.0, 1.1대의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과 그 다음에 1점대 중반이나 2점대 초중반까지 나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성적이 퍼져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쭉 퍼져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은 전형의 특징이나 면접의 유형이나를 봤었을 때 일반고 학생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5명 2021 4명, 2022 9명 이렇게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2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대학의 의도와 관계없이 추가 합격 마지막 날 다른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대학의 의도와 관계없이 미충원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대학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추가 합격을 이끌어내서 정원을 채우기보단 미충원 인원만큼을 정시로 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의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25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6명밖에 안 뽑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매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문이 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또 전년도에서 모집 인원이 5명이 더 줄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좁다. 결국 합격하기가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는 지금 보면 2023학년도에 2021, 2022, 2023학년도로 가면서 사실 전형의 변화나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사실 별로 없어요. 달라진 점은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12명에서 11명 정도, 1명 정도 들었고 전체 인원이 40명에서 39명 정도 선발 인원이 줄었다는 점, 이 정도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14명 모집에 271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19.36대 1 그리고 충원율은 107%, 그 다음에 교과 등급이 1.3에서 2.67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울산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울산대학교가 어찌됐든 상위 의과대학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울산대학교도 지역균형, 지역인재 전형을 뺀 나머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선발하다 보니까 이 종합전형 안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모집 인원이 14명이다. 그럼 어떻게 뽑는다? 한 4명 정도는 일반고 학생이다. 10명 정도는 자사고 과학고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고 카톨릭 대학교보다 사실은 울산대학교가 훨씬 더 유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대학교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2야, 1.3이야 이런 분들이 카톨릭 대학교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지방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반드시 거치는 지점. 그러면 그곳에 원서를 쓰면 동일 계열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1.2나 1.3은 내신 성적의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 계열이 부딪히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울산대에 원서를 쓰면 울산대는 일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2나 1.3 정도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이 입시 결과를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학생부 종합적인 경쟁력이나 비교과의 역량을 갖추게 되어지면 또 면접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합격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꼭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고 그 원서 지원에서 나는 어떠한 경쟁력과 어떠한 우수성이 돋보일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내 원서 지원에서 쓸 수 있는 지점에도 한꺼번에 원서를 몰아쓰게 되어지면 비슷한 고등학교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지는 구간에 가시게 되어지면 오히려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여러 가지 우수성들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 카톨릭대,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세계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3부에서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 유튜브에 보시면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의과대학과 관련이 되어진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